시사야. 코로나19 방역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두고 연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그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이 4가지 지표 가운데 2개 이상 충족이 되면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완화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표들만으로 코로나19 유행 안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선결 조건을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정부가 발표한 그 지표는 먼저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 감소하고 또 위중증 사망자 발생도 감소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령층의 고위험군의 계량 백신 접종률이 50% 이상, 특히 이제 감염 취약 시설은 60% 이상 이렇게 4가지 중에 2가지가 충족이 되면 이 저위험 실내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위험 시설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 대중교통 같은 곳은 이제 고위험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나머지 그 대중들이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저위험 시설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2가지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마스크는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겠네요. 만약에 뭐 출퇴근 시간이나 버스 탈 때나 이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전체 영역에서 그러니까 모든 공간과 시간 상황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동을 하거나 또는 특정한 그런 그 고위험 시설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구비하고 다니시는 게 편하시겠죠.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다. 근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보면 주간 환자 발생 2주 연속 감소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 감소해야 된다는 건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얼마나 감소를 해야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그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유행이 주간 단위 환자 수로 봤을 때 2주 연속 감소를 한다면 유행의 추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표를 이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 그러니까 빈 병상이 50% 이상이면 해제 기준에 부합된다.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도 중증 병상 가동률이 30에서 40%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 한 4주 이내에 주간 평균 환자 수가 증가하고 중환자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거의 600명에 다다르고 있는 중환자,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이 병상 가동률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확진자 규모, 그러니까 이제 확진 환자가 얼마나 매주 나오느냐, 또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얼마나 되느냐는 어떻게 보면 연계된 지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같이 안정이 돼야지만 이 지표들은 호전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겨울철 재유행이 좀 잦아들어야 그래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고 이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면 1주 내지 2주 후에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병상 가동률이 이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의무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뭐 언론에서 얘기하기로는 설 연휴가 좀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준으로만 본다 그러면 뭐 설 연휴 이전에도 기준을 충족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이로 볼 때 설 연휴 이전에 마스크를 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일단은 지금의 유행 추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이번 가을 겨울철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5라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의한 유행은 점차 줄고 있지만 BN.1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동남아시아 쪽에서부터 들어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새 변이가 유행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전체 환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BN.1이라고 하는 변이가 충분히 유행을 하고 이제 줄어들려면 지금 시점으로 보면 한 4주에서 많으면 8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BN1에 의한 유행 추이가 감소하는 시점이 돼야지만 이 지표들이 완화가 될 텐데요. 좋아질 텐데요. 예. 그때가 되면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쯤 돼야지 확실한 안정세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의 유행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 중국에서의 유행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지만 전반적인 유행 추이가 안정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겠네요.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19 유행을 경험하고 있지만 매 기간 또 매번 유행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기준,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 기준이나 수치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그 유행 시기에 맞게 적절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의료계 내부에서도 지금 찬반 논란이 좀 있다고 해요.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스크 다 안 쓰고 다니지 않느냐, 마스크 이제 벗어도 되지 않겠느냐, 특히 아이들 생각해서 벗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아직은 좀 아니다 이런 입장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제시한 4개 정도 기준 가운데 2개 정도 충족하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마스크를 좀 일상적으로는 벗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어느 특정한 국가나 지역사회가 이런 방역과 관련돼서 어떤 정도의 강도나 범위로 방역을 할지에 대한 결정은 결국 그 국가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최초부터 이 사망자 그리고 중환자를 줄여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나 항바이러스 투여가 가능할 때까지 강력한 거리두기를 했었던 것이고, 근데 이 목표는 지금도 계속 유효하게 남아있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처럼 마스크 착용과 관련돼서 우리보다 훨씬 완화된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현재도 우리보다 치명률이 높고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의 피해를 우리가 감수하겠다고 하면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마스크 의무와 관련해서 신중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지금 최근에 이거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명 내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파울러 자유 아메바라고 불리는 거더라고요. 이 감염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고 또 사망자까지 나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이제 아메바는 기생충이라는 병원체인데요. 예. 이 아메바 중에 파울러라는 이름의 아메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고 예. 주로 미국 지역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이 호수나 강 같은 곳에 존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영이나 레저 활동을 할 때 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라는 것이 우리가 물을 들이마시거나 하는 과정에서 코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면 예. 250명 중에 1명 정도 꼴로 실제 이제 뇌수막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예. 이 뇌수막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뇌에 심한 염증과 괴사 현상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아주 치명률이 높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태국에서 사망한 그 사망자가 태국에서 한 4개월 정도 머물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 이제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여행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치료제가 혹시 없는 겁니까? 사실 치료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중추신경계 감염이 일어난 뒤에 진단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명률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항진균제나 뭐 이런 것들을 복합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워낙 진단이 빨리 되지 않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치명률이 뭐 거의 90% 이상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제 해외 여행하는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민물, 호수나 강에서 수영이나 레저 활동을 할 때는 이 물이 이 코 쪽, 그러니까 비강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발병된 사례가 한 300여 건 정도라고 제가 숫자를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자주 발견되는 건 아닌 거죠? 예, 사실 뭐 해외에서도 상당히 적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한 380건 정도의 보고 사례 중에서 워낙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사람 간 전파가 혹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 간 전파는 아직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고, 예. 이 아메바의 특성상 이런 물과 같은 매개체가 있지 않은 이상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혹 기사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정확하게 질문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국내에서도 유전자가 확인된 적이 있다. 이런 또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의 확인은 이번이 첫 케이스가 되겠고요. 예. 이 아메바성 뇌염 원인병원체는 세 가지 종류의 아메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시 아메바라는 게 있고, 발라무시아 아메바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문 그런 사례가 되겠고, 예. 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하고는 치명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까지 심각한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호수나 강 이런 민물 토양에서 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분리된 사례가 보고된 사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나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나친 우려를 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아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수영을 하시거나 물을 많이 접할 때 그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